자, 이제 세 번째 순열의 과정, 원순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왜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뜻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원순열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특성이 뭐야? 라고 한다면, 나는 서로 다른 배경인데, 중요한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뭐 한다? 중복을 허락하지도 않죠. 예. 자, 중복도 허락해주지 않아.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라고 하면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이 되는 거야. 나랑 동일 시점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앉았더니 쟤랑 나랑 관점이 똑같네? 라고 하는 자리가 존재하더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뭘까? 바로 기준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준이 하나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한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내용이 된다. 야, 너 기준이 없다며? 그러면 내가 기준 만들어줄게. 그러면 기준 만들어주는 순간 이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달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내용을 보면 이렇게 1, 2, 3, 4, 5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명의 사람이 와서 책상에 앉자. 그래서 우리 밥을 좀 먹어볼까? 라고 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쓰는 공식은요, 사람 수하고 그 다음에 의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A야 가라. 그러면 A가 갔을 때 먼저 한번 A를 한번 앉혀보자고. 근데 A가 앉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하면은 내가 여기 앉아도 오른쪽에 2명, 왼쪽 2명. 여기 앉아도 오른쪽에 2명, 왼쪽 2명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기준을 만든다. 이게 되는 거죠. 기준 세우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딱 하니 앉아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B부터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그러면 A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이 4개의 길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이지요.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중복을 허락한 원순열에 대한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고 여기는 중복하지 않는 순열이구나. 예스. 그래서 이 과정이 식을 정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1, 2, 3, 4 해서 어디까지? n-1, n까지 총 n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n개의 자리에다 앉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개의 자리에다가 앉히자. 그러면 사람 수도 n명, 그 다음에 의자 수도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아 가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럼 한 가지야. 이렇게. 하지만 얘가 앉음으로써 이제 남은 자리는 전부 다 1의 관점에서 명확해지더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수는 몇 명? n-1가지지. 오케이. 그러면 2번 앉아. 그럼 나머지 자릿수는 n-2개지. 이렇게 펼쳐나간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끝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n-1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숫자 나열법의 원리가 중요한 거죠. 이 숫자 나열법의 원리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공식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점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보여준다면 원리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3명이 앉고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 만약에 8인승에 8명이 앉을 수 있는 8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다. 그래서 A, B, C, D, E, F가 있다. E, F, G, H 이렇게 8명이 앉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앉는 방법이 몇 가지죠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첫 번째는 기준을 세워주죠. 근데 동일 관점이 있냐 묻는데 선생님이 볼 때 여기하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앉아도 오른쪽 셋, 왼쪽 셋, 앞에 한 명. 여기 앉아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 셋, 왼쪽 셋, 앞에 한 명. 이게 될 것 같은데? 똑같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앉으면 어떻게 되죠? 왼쪽에 2명 했고 오른쪽에 1명. 그럼 여기 앉으면요. 왼쪽 2명, 오른쪽 1명. 여기랑 여기 똑같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같은 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같은 관점이구나. 그러면 여기와 여기도 같은 관점이구나. 처음에 그렇다면 기준을 세우는데, 앉아봐 라고 한 다음에 A가 앉는 방법의 수는 서로 다른 기준의 수는 몇 가지야 하면은 토탈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가 갖는 방법의 수는 4가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해 주세요 하면은 7, 6, 5, 4, 3, 2, 1.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순열 문제가 끝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준이 없으면 뭐 해라? 기준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순열의 문제로서 푼다. 요 아이템 하나만 꼭 간직하시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 아니고 숫자 나열법을 봐주세요. 자,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24페이지에 있는 5번,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6번. 총 8문제인데 여기도 오답률이 64%가 나왔어. 왜일까 봤더니 현재 1부터 6까지 숫자가 이렇게 쫙 있는 좌석이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는데 현재 6개의 의자가 있는데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이래요. 그러면 12가 안 되는 게 쉬울까요? 12가 되는 게 쉬울까요? 12가 되는 게 쉽죠. 그러면 전체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을 빼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일단 숫자는 1, 2, 3, 4, 5, 6을 막무가내로 그냥 쫙 뿌려버리세요. 그러면 1위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어차피 1위가 할 수 있는 건 6가지가 아니고 1가지. 기준이니까 내가 세울 거야. 그럼 나머지는 5, 4, 3, 2, 1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전체가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5, 4, 20에다가 3, 2, 6. 6 곱하기 20이면 120까지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 라고 하는데 두 수의 곱이 12가 나오는데 1의 입장에서는 없죠. 그러면 2는 2 곱하기 6. 또 3의 입장에서는 3 곱하기 4.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2, 6이 성립한다. 2와 6이 이웃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과 4가 이웃한다. 이렇게 구해주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야. 그러면 제한상 있는 거 먼저 해야겠죠. 2야 가라. 그러면 몇 가지야? 그때는 1가지. 그러면 6아 가라. 그러면 몇 가지야? 2가지. 오른쪽에 2의 갑자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몇 가지야? 하면은 4, 3, 2, 1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4, 3, 12 곱하기 2는 24. 그러면 여기는 48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 4가 이웃하는 경우도 몇 가지야? 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48가지임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바로 3번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합사건으로 풀 수 있잖아. 근데 1, 2와 6이 동시에 AND 3과 4가 동시에 이웃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뭐가 된다? 얘네들을 그냥 묶어버리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 이륙이 앉을 수 있는 커플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면 하나 사실은 몇 가지야? 4명의 사람을 나열한 것과 같다. 사실은 얘가 한 덩어리로 뭉쳐가니까 이거는 4명을 앉힌 것 같구나.
그러면 결국 1 곱하기 1 곱하기 3이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죠. 1 곱하기 3이 1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누가 2, 6이 앉고 여기가 3, 4가 온다는 설정이 이미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야. 물론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2, 6은 왔는데 2, 6이라는 한 덩어리와 3, 4와 그 다음에 1과 그 다음에 5라는 이 4명을 앉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그젠플이고, 그러면 2, 6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자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하고 6을 자리 바꾼다면 두 가지, 3, 4가 자리를 바꾼다면 두 가지가 성립하더라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6 곱하기 4는 24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교집합에 해당하는 24개를 빼주세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6에서 24를 뺀다면 72가 나오니까 120에서 72를 빼주자. 그러면 48가지지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상황 정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2021년도 수능 문제인데 A, B, C를 포함한 학생 6명이 있다. 그러면 써줍시다. A, B, C. 그 다음에 D, E, F. 그런데 현재 6명이 일정 간격도 원명의 탁제 다음과 같이 만족하도록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하고 B는 이웃해야 돼 라고 설명했어요. 자, A야 가라. 그러면 A는 한 가지. B야 가라.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 여기가 바로 A, B가 앉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하고 C는 이웃하지 마. B의 옆에 여기 앉지 마. 이 뜻인 거야. 그러면 C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아우 치사해. 나 여기 앉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나머지부터는 언급이 없으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여기는 C, 여기는 D, F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6에 36까지 이렇게 하면 간결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해서 8명이 있어요. 잘 보세요. 8명이 8개,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5개가 놓여 있다. 그리고 현재 학생은 몇 명이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8명이 있는 거야. 근데 8명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그러면 봐라. A, B를 포함하겠다는 건 일단 A, B는 무조건 나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좌석 몇 개 남았어? 이렇게 3개 남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미 얘는 우선 선발이 됐으니까 나머지 요 2개를 빼고 나머지 6개 중에서 몇 개를 3명을 뽑는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6명 중에 3명 뽑았는데 여기가 C, D, E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명 학생 모두를 일정하게 앉아있을 때 A와 B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야. 자, A야 가라. 그러면 한 가지. B야 가라.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 나머지는 프리하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는 여기는 6, 5, 4. 여기는 3, 2, 1. 곱하기 6, 2, 12다 라고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3, 2, 6. 그럼 2. 6, 5, 30 곱하기 4는 12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4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겠다.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순수하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 상황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마지막인데 1학년 학생 몇 명이야? 2명이 있어요. 1학년에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2명이 있어요. C, D. 3학년에 3명이 있어요. 3학년에 E, F, G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자, 이렇게 7명이 있는데 일정 간격을 두고 원형 탁제 모두 둘러 앉습니다. 자, 모두 앉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앉겠다는 얘기야. 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시고요.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실은 얘네들은 이제 뭐야?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총 몇 명을? 5명을 의자에 앉히는 것 같다. 그러면 1 곱하기 4, 3, 2, 1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1학년, 여기를 2학년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되는 거야. 항상 한 가지 제한상 정리할 때마다 표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학년끼리는 2학년끼리 이웃하라 했으니까 여기가 1학년이고 2학년이라면 처음에 A, B를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2학년도 마찬가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문제는 4, 3, 12 곱하기 2는 24 곱하기 4. 정답은 얼마 나온다? 96이 나오죠? 예. 4, 2, 8, 4, 16, 96까지.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서 원순열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과정 중에서 이게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순열, 원순열, 같은 문제 나는 순열 이 2가지 먼저 해봤는데 얘네들 특징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공식 사용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보다는 공식의 말 뜻이 뭔가에 맞춰서 상대방이 주는 제한 사항에 따라서 선 제한 상황, 후 식정리 이런 과정들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생님 설명드리니까 되게 쉽잖아. 이유가 뭐야 하면은 바로 나는 저 글씨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꼭 챙겨갈 수 있어야 좀 더 실력을 월등하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바로 연결해서 이제 3강에서는 이제 같은 문제 나열 순열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해석 요 2가지를 함께 다루면서 경우의 수를 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